네, 저희가 다음에 전해드릴 뉴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주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동이 숨지고 난 다음에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친부와 그 동거녀가 집을 넓혀갔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까지 해결사 검사와 에이미 검사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해결사 검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그리고 연예인 에이미 씨는 그 프로포폴이 아닌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때문에 다시 또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 날 있었고요. 그 전에 지금 전 국민을 공분에 이게 빠뜨리게 했던 두 가지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울산 계모 사건이고 또 하나가 칠곡 계모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뉴스가 전해졌었는데 전주 아동 사건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리고 약한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가 학대한다라는 거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소식은 그 지난해 9월 그 전북 전주대학병원에서 이제 한 4살밖에 꼬마 소녀가 이제 병원에 실려오게 됐는데요.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는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동거녀와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겁니다. 특히 더 황당했던 것은 이 딸의 사망보험금을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둘째 아이가 있는데 그 둘째 아이에게도 이렇게 폭행을 가했던 모습이에요. 둘째 아이의 신체 부위인데요. 네, 정말 사진으로 이렇게 저희가 뿌옇게 표시를 했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빨간 모습 이런 흉터 자국들이 있습니다. 저희 저 사건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저희 현장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저 부모, 친부하고 그 동거녀가 일종의 한방제죠. 어혈을 푸는 한방제. 그 한방제를 먹으면 몸에 있는 멍자국이 이렇게 없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을 사다가 그 약을 먹이고선 멍이 좀 가시면 다시 또 학대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아동학대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특히 저희가 단독 보도로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약은 아이가 먹으면 안 될 성분이 들어있어서 임산부나 아이는 특히 먹으면 안 될 약이었는데도 그 약을 먹이면서까지 멍을 가라앉히겠다는 어떤 핑계를 삼아서 또 아이들을 계속해서 폭행을 했고 큰아이가 그렇게 사망을 했지만 또 둘째 아이까지 이어서 그렇게 폭행을 했던 것이 드러났고요. 이 폭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린이집까지 여러 차례 바꾸기까지 했고 또 사망보험금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이사 자금으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게 더 충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중대 국장님, 그 울산 계모 사건하고 칠곡 계모 사건하고 이번 전주 아동학대 사건을 좀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른지? 예, 울산 계모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일어났는데요. 그 바로 계모가 엄청나게 폭행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우리가 사람이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6개가 부러졌습니다. 결국은 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상태고요. 그리고 칠곡 계모 사건은 지난해 8월 사건인데요. 바로 몸, 특히 배를 발로 걷어차가지고 장파열이 됐었죠. 장파열로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난 줄 알았다가 뒤늦게 그 여동생, 두 자매 중에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다친 자국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 계모 사건하고 칠곡 계모 사건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징역 15년, 10년뿐이 안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형법상으로는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일 경우에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도 상당히 많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올해 9월 29일 이후에는요. 아동 학대를 해가지고 저렇게 치사에 이르게 하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 29일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주 사건은 적용이 여전히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된 거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해결사 검사요. 전모 검사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리고 에이미는 다시 마약류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서로 처지가 또 이렇게 좀 뒤바뀌었는데 짧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바로 27일 그 에이미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줘가지고 네. 결국은 기소가 됐던 전모 검사가 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네. 풀려났습니다. 바로 같은 그 시점에 에이미 씨는 다시 한번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네. 이거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자기가 투약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던 30대 여성으로부터 85정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구속이 됐는데요. 네. 만약에 거의 다 투약을 했거나 네. 아니면 그 기간이 넘었다면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바로 에이미는 자기가 그 전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똑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 기간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그 너무 내용이 15정에 불과하고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 에이미와 그 해결사 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주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고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